희곡이 들린다. 네,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멘트죠. 파리 68 혁명의 슬로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혁명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는 플라잉 트리. 네, 플라잉 트리 희곡이 들린다. 네, 시즌 3. 네. 안톤 체호 갈매기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굉장히 쌈박한 요번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희곡에 젖어드는 지금은 희곡이 들린다. 첫 번째 리딩 제1막 드레플레프, 소린, 야코프, 조규준, 니나, 한효정, 돌은, 민상철, 아르까지나, 허부영, 볼리나, 안드레에브나, 전혜진, 샤무라이프, 정국진, 드레플레프. 이제 정말 시작할 시간입니다. 모두 불러와야겠어요. 내가 다녀오마. 오른편으로 가면서 노래한다. 프랑스를 향해 2명의 적구병들이 돌아본다. 언젠가 이 노래를 했더니 한 동료 검사가 이렇게 말했지.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그 다음에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는 거야. 하지만 끔찍하군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곳에 보헤미안들이 있다고 하시며 내가 배우라도 될까봐 걱정이세요. 그래도 갈매기처럼 이 호수에 끌려요. 제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위를 살펴본다. 우리뿐이에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키스한다. 저건 무슨 나무죠? 느릅나무예요. 왜 저렇게 까맣죠? 밤이니까 모든 게 까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지 말아요, 제발. 안 돼요. 아니, 그럼 내가 당신 집으로 가면 어때요, 니나? 밤새도록 정원에 서서 당신 방 창문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안 돼요. 수희가 당신을 발견할 거예요. 뜨레조르도 아직 당신을 잘 몰라 짖을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드레플레프 발소리를 듣고 거기 누구죠? 야코프예요? 네. 제자리에 가 있어요. 시간이 됐어요. 다리 떴어요? 네. 떴어요? 다리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자, 알코올 있죠? 유황 준비됐죠? 붉은 두 눈이 나올 때 유황 냄새가 나야 해요. 니나에게. 자, 가요. 저쪽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니나를 보고 걱정돼요? 네, 무척. 당신 어머니는 괜찮아요. 그분은 두렵지 않지만 뜨레그린이 계시니 그분 앞에서 연기하는 게 무섭고 부끄러워요. 유명한 작가니까요. 젊은 분인가요? 네. 그분 단편들은 정말 훌륭해요. 모르겠어요. 읽지 않아서. 당신 이 곡은 연기하기가 힘들어요. 그 속에는 살아있는 인물이 없어요. 살아있는 인물? 인생은 있는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꿈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 이 곡은 움직임이 적고 말뿐이에요. 이 곡에는 꼭 로맨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며 두 사람 가설 무대 뒤로 사라진다. 볼리나 안드레에브나와 돌은 등장. 습기가 차네요. 가서 덧신을 신고 오세요. 더워요. 당신은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세요. 괜히 고집 부리시고. 의사 선생님이시니 습기가 당신한테 해롭다는 것은 잘 알면서 내가 걱정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일부러 저녁 내내 테라스에 앉아 계시고 청춘을 잃었다고 말하지 마오. 당신은 이리나 니콜라이에브나하고 얘기하는 데 빠져
추운 것도 입고 계시더군요. 인정해요. 그분을 좋아한다고. 난 55살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들한테 그 나이는 늙은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아직 멋있어서 아직도 여자들을 좋아해요. 도대체 당신은 뭘 원하는 거요? 당신들은 여배우라면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죠. 모두. 아휴, 나 또다시 그대 앞에. 사회에서 배우를 사랑하고 그들을 예를 들어 상인들과 다르게 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이상주의예요. 여자들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목에 매달리죠. 이것도 이상주의예요? 어땠어요? 여자들은 나한테 아주 잘 대해줬어요. 내가 호감을 산 건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이요. 15년 전만 해도 당신도 알다시피 난 이 지방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였으니까. 그리고 난 항상 정직했어요.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도른의 손을 잡고 내 소중한 사람. 조용해요. 사람들이 와요. 아르까지나 소린 팔짱을 끼고 등장. 그 뒤로 뜨리고린, 샤무라에프, 메드베센코, 마샤 등장. 1873년 볼타바의 정기장터 공연에서 그 여배우는 멋지게 연기했어요. 정말 훌륭했죠. 놀라운 연기였어요. 저 혹시 희극 배우인 차진 파벨 세메노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라스불리 예피 역은 너무 멋져. 사도스키보다 훌륭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부인.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캐캐 묵은 배우들만 물어보는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앉는다. 빠시카 차진. 요즘엔 그런 배우들이 없어요. 극장이 몰락했습니다. 이리나 니콜레예브나. 전에는 거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루터기들만 보일 뿐입니다. 요즘은 재능이 뛰어난 배우들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중간급 배우들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전 당신 의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취향 차이니까요. 취향에 대해서는 좋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말아요. 뜨레플레프 가설 무대에서 등장. 아르까지나 뜨레플레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도대체 언제 시작하니? 곧 시작합니다. 좀 참으세요. 희곡 햄릿 중에서 내 아들아, 네가 두 눈으로 내 마음속을 보게 하여 그것이 이런 비투성이 속에 죽음의 재난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길 없구나. 희곡 햄릿 중에서 왜 악덕의 몸을 맡기고 죄악의 나락 속에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무대 뒤에서 뿔삐리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주목하세요. 사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휘봉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한다. 오, 그대들, 밤마다 이 호수 위를 방황하는 존경하는 옛 그림자들이여, 우리가 잠들게 하여 우리에게 20만 년 뒤의 광경을 꿈꾸게 하오. 20만 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라, 우린 잘 테니. 막이 오른다. 호수의 풍경이 펼쳐진다. 수평선 위에 달이 있고 물속에 달 그림자가 보인다. 커다란 바위 위에 흰 옷을 입은 니나가 앉아 있다.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생명이라는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지구 위에서 생명체들이 사라져버린 지 벌써 수천 세기가 되었건만 저 가엾은 달은 밤마다 부질없이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미 초원에선 학들이 울면서 잠을 깨는 일도 없고 보리수 숲에서는 5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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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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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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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살아있는 것의 몸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영원한 물질은 그들을 돌로, 물로, 구름으로 바꾸었지만 그들 모두의 영혼은 한데 엉켜 하나가 되었다. 세계 전체의 영혼. 그것은 바로 나, 바로 나인 것이다.
내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혼도 가장 하등한 거머리의 혼까지도 들어있다. 내 속에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본능과 융합되어 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며 나는 이 하나하나의 삶을 또다시 내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고 있다. 어쩐지 좀 퇴폐주의적이네. 어머니, 나는 고독하다. 100년에 한 번 말하기 위해 나는 입을 열고 내 목소리는 이 공허 속에서 쓸쓸히 울리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창백한 불이여, 그대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새벽녘에 썩은 늪에서 태어난 그대는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방황하지만 그대에게는 사상도 의지도 생명의 약동도 없다. 그대들 속에서 생명이 눈뜨는 것이 두려워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이나 물을 변화시키듯 그대들에게 원자의 변환을 행하고 있고 그대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주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영혼뿐이다. 사이. 텅 빈 우물 속에 던져진 죄인처럼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물질적 힘의 근원인 악마를 상대로 한 지칠 줄 모르는 치열한 싸움에서 결국엔 내가 승리하고 그 후 물질과 영혼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 융합되어 세계적인 의지의 왕국이 출현한다는 것뿐이다. 유황 냄새가 나. 하지만 이것은 이럴 필요가 길고 긴 있니? 몇천 년이 네. 조금씩 흘러 그래, 무대 달도 효과로구나. 어머니. 시리우스도 이 지구도 몇천 년이 조금씩 흘러 변한 뒤에 올 것이다. 그는 인간 없이 무료하다.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도른에게. 모자를 벗으셨군요. 쓰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 앞에서 모자를 벗으신 거예요. 연극은 끝났어요. 그만해요. 막을 내려요. 왜 그렇게 성을 내니? 그만해요. 막 내려요. 막 내리라니까. 막을 내려요. 죄송합니다. 희곡을 쓰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걸 제가 잊었어요. 제가 그 독점권을 침범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듯 하나 단념하고 왼쪽으로 퇴장. 제가 왜 저러죠? 네, 바로 이것이 희곡이 들린다. 들린다입니다. 어떠세요? 아, 네, 재밌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혼자 집에서 이렇게 책 넘기면서 읽을 때랑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저는 국진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스터디 때는 이렇게만 모여서 읽었었잖아요. 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좀 읽으려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관객들이 앞에 계시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스터디를 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관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인지 제가 아까 리허설 때는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이쪽 관객석에서 읽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때랑도 느낌이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물론 이제 지금은 비중이 좀 적지만 제가 좀 있다가 극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또 맡게 되는데 그런 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점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폴리나 안드레예브나님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읽게 될 줄 몰라서 네. 사실 준비 없이 왔다가 했는데 민폐인 것 같아서. 아이, 잘하셨는데. 네, 아무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음성 너무 예쁘셨어요. 예. 분류는 좀 어땠나요? 분류는 좀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희곡만 읽어도 뭔가 이제 요 부분만 읽었는데도 뭔가 파악이 되잖아요. 저희가 오늘 가장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작은 거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희곡이 들린다. 두 번째 리딩 2막 드레플레프 황복구 니나
안미리, 박하나, 아르까지나, 조정민, 뜨리고린, 민상철, 뜨레플레프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사냥총과 죽은 갈매기를 들고 등장. 당신 혼자예요? 혼자예요. 뜨레플레프 갈매기를 그녀의 발 앞에 놓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난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겁한 짓을 했어요. 이걸 당신 발 아래 바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갈매기를 들고 가만히 바라본다. 뜨레플레프 사이를 두고 머지않아 나도 이런 모양으로 자살할 겁니다. 난 당신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후 그렇게 됐죠. 당신은 변했어요. 눈빛은 차가워지고 내가 앞에 있으면 당신은 괴로워하죠. 요즘 당신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표현하세요. 이 갈매기도 무슨 상징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갈매기를 벤치 위에 놓는다. 당신을 이해하기에는 저는 너무 평범해요. 모든 건 내 연극이 그렇게 바보같이 실패한 그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죠. 난 모두 마지막 한 부분까지 태워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마치 잠에서 깨고 보니 이 호수가 말라버렸거나 땅속으로 모두 흘러들어가 버린 것처럼 당신의 냉담한 태도는 너무나도 무섭고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너무 평범해서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내 희곡이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예술적 재능을 경멸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까지 평범하고 쓸모없는 놈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발을 구르며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요. 내 머릿속에는 마치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뱀처럼 내 피를 빨고 떡하는 내 자존심과 함께 저주나 받았으면. 수첩을 읽으며 등장하는 뜨리고린을 보고 저기 진짜 천재가 오는군요. 햄릿처럼 책을 들고 오고 있어요. 말. 아직 저 태양이 당신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미소를 지으며 두 눈은 그의 빗속에 녹아버렸군요. 방해하진 않겠습니다. 서둘러 퇴장. 뜨리고린 수첩에 적으며 코담배를 맞고 보드카를 마신다. 항상 검은 옷을 입다. 어떤 교사가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안녕하십니까. 뜻밖의 사정으로 우리 오늘 떠날 것 같아요. 당신과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쉽군요. 전 젊은 아가씨들, 젊고 매력적인 아가씨들과 만날 기회가 드문데다가 이미 잊어버려서 18, 19살 때 어떻게 지내는지 명확하게 상상할 수가 없어. 내 작품에 나오는 젊은 아가씨들은 되게 허상이죠.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당신과 입장이 바뀌어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재능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유명하다는 건 어떻게 느껴지죠?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요? 느낀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신이 내 명성을 과장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명성이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 거거나. 하지만 신문에서 자신에 대해 읽으면요. 칭찬하면 기분 좋고 욕먹으면 한 이틀 기분 나쁘죠. 멋진 세계예요. 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무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겨우 이어가며 모두들 똑같고 모두들 불쌍한 데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1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재밌고 화려하고 커다란 의미를 지닌 인생의 운명인 분들도 있는 거죠. 행복한 분이세요. 내가요? 어깨를 움츠리며 당신은 명성이니 행복이니 화려하고 재미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례지만 이런 멋진 말들이 내겐 먹어보지도 못한 마말라이드 같아요. 당신은 정말 젊고 착한 분이군요.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멋있어요. 뭐가 그리 특별히 좋다는 거예요? 시계를 꺼내 본다. 나 이제부터 가서 글을 써야 해요.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웃는다. 당신이 내 아픈 곳을 찔러 이렇게 흥분하고 약간 화도 났어요. 그러니 얘기를 더 나눌까요? 나의 멋있고 훌륭한 인생에 대해 얘기합시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사람이 밤낮으로 예를 들어 달에 대해 생각하면 강박관념이 나타나는데
나한테도 그런 달이 있었죠. 밤낮으로 한 가지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난 반드시 써야 한다. 난 반드시 써야 한다. 난 반드시. 겨우 소설 하나를 끝내자마자 왜 벌써 그런지 다른 걸 또 써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바꾸는 마차처럼 쉬지 않고 써야지 다른 방법이 없죠. 당신께 묻겠어요. 이게 무슨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인생입니다. 여기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지만 난 걱정하며 매 순간 쓰다만 소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난 저기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을 봐요. 그리고 생각하죠. 피아노처럼 생긴 구름이 떠 있다. 이걸 소설의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지. 향료 냄새가 나요. 그럼 재빨리 기억해둡니다. 달콤한 향기, 과부꽃. 여름 저녁을 묘사할 때 사용해야지. 나와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포착해서 이 모든 문장과 단어를 어쩌면 쓸모가 있을 거야 하며 자신의 문학 창고에 서둘러 가둬두죠. 작품을 끝내면 서둘러 극장으로 가거나 낚시하러 달려가죠. 거기서 읽고 쉬려고 하지만 안 돼요. 머릿속에 무거운 새덩이가 굴러다니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 나를 책상으로 끌어당기고 난 다시 서둘러 써야 하고 또 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늘 자신으로부터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그 어떤 공간에 누군가에게 줄 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꽃에서 꽃가루를 모으고 꽃잎을 뜯고 그 뿌리를 짓밟는 것 같이 느낍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니죠? 정말 나의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건강한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요? 뭘 쓰세요? 우리한테 뭘 선물할 거죠? 아는 사람들의 관심, 칭찬, 열광은 모두 똑같은 것으로 내게 보이고 이 모든 건 거짓이고 나를 병자처럼 기만하는 것이며 난 때로는 뽀뽀리신처럼 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나를 붙잡아 정신병원으로 끌고 갈까 봐 두려워요. 예전에는 젊고 아주 좋았지만 창작을 시작했을 때부터 내 창작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작가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둔하고 바보 같고 쓸모없어 여겨지는 데다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초조하게 되죠. 문학과 예술 관계자들 주위를 서성거려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눈을 응시하는 걸 그 돈 없는 열정적인 도박꾼처럼 두려워하죠. 난 내 독자들을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내 상상 속에서 그들은 내게 적의를 품은 의심 많은 이들처럼 생각되어요. 난 관객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들은 내게 공포심을 줘요. 그래서 새로운 희곡을 공연할 때면 그 갈색 머리를 한 사람들은 늘 내게 적의를 품고 있고 금발 머리를 한 사람들은 아주 냉담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끔찍해요. 그 고통이란 정말. 하지만 영감이나 창작 과정 그 자체는 고상하고 행복한 순간을 주잖아요. 그래요. 글을 쓸 때는 유쾌합니다. 교정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그 활자되자마자 너무 견딜 수 없게 됐고 잘못 쓴 거, 실수한 게 보이고 쓰지 말아야 했다는 걸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우울해져요. 독자들은 읽고는 말하죠. 그래, 괜찮아. 재능이 있어. 괜찮지만 돌스토이에 비하면 어림도 없지. 라든가 훌륭하지만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더 낫군.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괜찮아, 재능 있어,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무덤 옆을 지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뜨리고린이 잠들어 있군. 좋은 작가였지만 그래도 뚜르게네프만은 못했어. 죄송하지만 전 선생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성공에 취하신 거예요. 어떤 성공 말이죠? 난 내 자신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 작가로서 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장 나쁜 건 내가 어떤 혼돈 속에 있고 자주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난 저 호수, 나무, 하늘을 좋아하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은 내게 글을 쓰라는 극복할 수 없는 바람과 열망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난 풍경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한 시민이며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작가라면 민중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말하고 학문과 인간의 권리 등에 말아야 한다면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만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방에서 나를 내몰고 화를 내고 나는 걔한테 몰린 여우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되죠. 나는 인생과 학문은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이지만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난 뒤처지고 뒤처져 결국에는 내가 단지 풍경만을 모습할 줄 알고 그 외에 내 모든 건 완전히 거짓이라고 느끼게 돼요. 일에 지치셔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할 시간도 여리도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불만이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선생님 같은 작가라면 제 인생 전부 민중에게 바칠 거고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나를 개선마차에 태울 거예요. 개선마차라. 내가 뭐 아가메논인가요?
두 사람 미소 짓는다. 작가나 여배우가 되는 행운을 위해서 난 가까운 사람들의 미움도 가난도 실망도 다 견디고 다르게 살며 검은 빵만 먹으며 내 자신에게 만족 못하고 내 결점 때문에 괴로워하겠지만 그 대신 난 명예, 진정한 세상이 떠나갈 듯한 명예를 기대하는 거죠. 어지러워요. 아르까지나 집에서 보리스 알렉셰비치. 날 부르는군. 짐을 싸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군요. 호수 쪽을 돌아보며 정말 멋진 풍경이요. 멋져요. 저쪽 강가의 집과 정원 보이시죠? 그래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지예요.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이 호숫가 근처에서 살아 호수 위에 있는 섬은 하나하나 다 알죠. 아, 참 좋은 곳이군요. 갈매기를 보며 이건 뭡니까? 갈매기예요. 콘스탄틴 까르벨리치가 죽였어요. 아름다운 새로군요. 정말 떠나기 싫군요. 이리나 니콜라예브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설득해 주세요. 수첩에 기록한다. 뭘 쓰시는 거죠? 그냥 메모해 두는 거예요. 내용이 떠올라서요. 수첩을 감추며 단편 소설을 위한 내용이죠. 어느 호숫가에 당신과 같은 젊은 처녀가 어릴 적부터 살고 있는데 그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좋아하고 갈매기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연히 한 남자가 와서 보고는 할 일 없이 바로 이 갈매기처럼 그녀를 파멸시키죠. 사이 창문에 아르까지나가 보인다. 보리스 알렉셰비치 어디 계세요? 곧 가요. 가다가 니나를 돌아본다. 창문 옆에서 아르까지나에게 왜 그래요? 우리 더 머무를 거예요. 뜨리고린 집 쪽으로 퇴장. 니나 푸트라이트를 향해 다가오며 약간 생각에 잠겼다가 꿈이야. 네, 열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이 곡이 들린다. 세 번째 리딩 제3막 뜨레플레프 정국진 아르까지나 허부영 뜨리고린 인성민 뜨레플레프 삼촌한테는 시골에 사시는 게 해로워요. 우울해하세요. 어머니가 마음을 좀 크게 쓰셔서 1,500이나 2,000루블쯤 빌려주시면 1년 내내 도시에서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겐 돈이 없다. 난 여배우지 은행가가 아니야. 어머니 붕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니가 잘하시니까요. 아르까지나 약장에서 요드와 붕대가 든 상자를 꺼낸다. 의사 선생님이 늦으시네. 10시쯤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12시네요. 앉아. 머리에서 붕대를 푼다. 꼭 터번을 쓴 것 같구나. 어제 부엌에서 한 외지인이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더라. 이제 거의 상처가 아물었네. 약간 남았어.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춘다. 내가 없다고 또 탕탕 하지 않겠지? 안 해요, 어머니. 그땐 제가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 손에 키스한다. 어머니는 모든 걸 잘하셨어요. 기억나요.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국립극장에 계실 때 전 그때 아주 어렸죠. 우리 정원에서 싸움이 일어나 새들어 살던 세탁부가 심하게 맞았죠.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그 여자를 내쫓았어요.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가서 약을 주고 그 집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셨죠.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안 나. 새 붕대를 감는다.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에는 발레리나가 2명 살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어머니한테 오곤 했죠. 기억나.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이 요즘 며칠 사이 전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한테는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 사람 그늘 속에서 꼼짝 못하고 계시는 거죠?
넌 그분을 잘 몰라, 콘스탄틴. 그분은 아주 고상한 분이야. 하지만 제가 결투 신청을 하려는 걸 알고는 그 고상함도 겁쟁이 노릇하는 걸 막지 못하더군요. 떠난다죠. 창피하게 도망가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리. 여길 떠나자고 한 건 바로 나다. 고상한 사람이라니? 우린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거실이나 정원에서 우리를 비웃고 니나를 부추겨 자기가 천재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내게 불쾌한 말을 하는 게 너한테는 즐거운가 보구나. 난 그분을 존경하고 있으니 제발 내 앞에서 그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하지만 난 존경하지 않아요. 어머니 나도 그 사람을 천재로 여기길 바라시지만 죄송하지만 전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전 그 사람 작품이 싫어요. 그건 질투심이야. 재능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만스럽게 비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위안 삼는 거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뇨. 사실 전 당신들보다 더 재능이 있어요. 머리에서 붕대를 뜯어내며 당신들은 예술계의 주도권을 차지한 구습 신봉자들로 자신들이 하는 것만을 합법적이고 진정한 거라 여기며 나건지는 억압하고 질식시키고 있죠. 난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폐주의자.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극장에 가서 초라하고 졸렬한 희곡에서나 연기하세요. 난 그런 희곡에는 출연한 적이 없다. 날 가만 내버려둬. 끼예프의 소시민 객식구 같은 놈. 노랭이! 트레플레프 앉아서 조용히 운다. 쓸모없는 것. 화가 나서 서성이다가 울지 마. 울지 마라. 운다. 울지 마. 그의 이마, 뺨, 머리에 키스한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용서해줘.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 불행한 나를 용서해줘. 트레플레프 그녀를 안으며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난 이제 글을 쓸 수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요. 낙담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분은 곧 떠날 거고 그 아이도 다시 너를 좋아할 거야. 트레플레프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네, 어머니. 그분과 화해해라. 결투는 안 돼. 그렇지? 네.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겐 고통스럽고 힘에 겨운 일이에요. 뜨리구린 등장. 저기 오네요. 전 가겠어요. 서둘러 약통을 치우고 붕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뜨리구린 책을 뒤적이며 121페이지 11줄 12줄이라 여기 있군. 읽는다. 언제라도 내 생명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세요. 트레플레프 바닥에서 붕대를 집어들고 퇴장. 아르까지나 시계를 보며 곧 마차가 준비될 거야. 뜨리구린 독백. 언제라도 내 생명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세요. 당신 짐은 다 챙겼지? 그래. 생각에 잠겨 이 순수한 영혼의 고백이 왜 내겐 슬프게 들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조이는 거지? 언제라도 내 생명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세요. 아르까지나에게 하루만 더 있다 갑시다. 네, 열일하신 우리 세 분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희곡이 들린다. 들린다. 네 번째 리딩 사마. 트레플레프, 조규준, 김희원, 니나, 신보람, 한효정, 돌은 송현석, 아르까지나 조정민,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전혜진, 샤무라이프 정국진, 뜨리고린 홍영선. 트레플레프 감격해서 니나, 당신이군요. 당신. 난 마치 예감이나 한 것처럼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녀의 모자와 소매 없는 긴 겉옷을 벗긴다. 나의 사랑,
나의 연인 그녀가 돌아왔어. 우리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누가 있군요.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주세요.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리나 니콜라 예브나가 여기 계신 거 알아요. 문들을 잠가줘요. 트레플레프 오른쪽 문을 열쇠로 잠그고 왼쪽 문으로 다가간다. 여긴 자물쇠가 없어요. 이 안락 의자로 막아 놓을게요. 문 옆에 안락 의자를 놓는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니나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하고 좋아요. 여기 전엔 거실이었어요. 저 많이 변했죠? 그래요. 좀 마르고 눈이 더 커졌어요. 니나, 내가 이렇게 당신을 보고 있다니 왜 그런지 이상해요. 왜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나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거의 일주일째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요. 난 매일 몇 번이고 당신한테 가서는 마치 거지처럼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당신이 절 미워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절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 꿔요. 당신이 그걸 아신다면 도착한 날부터 난 거닐었어요. 여기 호숫가를요. 당신 집 근처에 여러 번 왔지만 들어올 수 없었어요. 우리 앉아요. 앉는다. 앉아서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여기는 좋군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들려요 바람소리? 뚜르게네프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런 밤에 지붕 아래 앉아있는 이와 따뜻한 장소를 가진 이는 행복하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마를 비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죠? 그래요. 뚜르게네프. 그리고 신은 은신처 없는 모든 방랑자들을 도우시리라. 괜찮아요. 흐느껴 운다. 니나, 당신 또 니나! 괜찮아요.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난 2년 동안 울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늦게 정원에 가서 우리 무대가 그대로 있는지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서 있더군요. 2년 만에 처음 울었더니 좀 편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봐요. 이제 안 울잖아요. 그의 손을 잡으며 네, 당신은 이제 작가가 되었어요. 당신은 작가, 나는 여배우. 우리 둘 다 끊임없는 순환 속에 빠져든 거예요. 난 어린애처럼 즐겁게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고 당신을 사랑하고 명성을 꿈꿨지만 지금은 내일 아침 일찍 3등석을 타고 옐레찌로 떠나야 돼요. 농부들하고 같이. 그리고 옐레찌에서는 교양 있는 상인들이 친절을 베풀며 절 귀찮게 하겠죠. 갇힌 인생이죠. 엘레찌는 왜요? 겨울 동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가야겠어요. 니나, 난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당신 편지와 사진을 찢어버리기도 했지만 내 마음이 당신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는 걸 매 순간 느꼈어요. 내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걸 그만둘 수 없었어요, 니나. 내가 당신을 잃고 내 글이 출판되던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견딜 수 없게 되고 고통스러워요. 내 젊음은 갑자기 뜯겨져 나갔고 난 이 세상에서 이미 900년이나 산 것 같아요. 난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걸리던 땅에 입을 맞춥니다. 내가 어디를 보건 그곳에 당신 얼굴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나를 비춰주었던 이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요. 니나 당황해하며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난 혼자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없어요. 난 지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춥고 내가 뭘 쓰던 전부 메마르고 냉담하고 음울합니다. 여기 있어요, 니나. 제발. 아니면 당신과 함께 떠나게 해줘요. 니나 서둘러 모자를 쓰고 니나. 겉옷을 입는다. 트레플레프. 니나, 왜 그래요? 제발 니나. 그녀가 옷 입는 것을 바라본다. 사이. 쪽문 옆에 마차가 서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혼자 가겠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물 좀 주세요. 트레플레프 그녀에게 마실 걸 준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내로요. 사이.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여기에 계시죠? 네. 목요일 날 삼촌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시라고 전보를 쳤어요.
당신은 왜 내가 건의도 땅에 입을 맞추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여버려야 하는데요. 책상에 기대며 너무나 피곤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머리를 들며 난 갈매기예요. 그게 아니야. 난 배우예요. 네, 그래요. 아르까지 나와 뜨리고린의 웃음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는 왼쪽 문으로 달려가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다. 그분도 여기에 있군요. 뜨레플레프에게 되돌아가며 네,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분은 연극을 믿지 않았고 항상 내 꿈들을 비웃어서 나도 점점 믿지 않게 되고 낙담하게 됐죠. 그런데다 사랑에 대한 걱정, 질투, 어린애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난 시시하고 쓸모없이 돼서 바보같이 연기했어요.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대에 서 있을 줄도 모르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끔찍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 기분,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갈매기를 쏴 죽인 거 기억나요? 우연히 한 사람이 와서 발견하고는 이유 없이 죽인 거죠. 단편 소설의 소재죠. 이게 아닌데. 이마를 비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죠? 연극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이제 난 그렇지 않아요. 난 진짜 배우고 만족스럽게 환희에 차 연기하며 무대에서 황홀해하며 내 스스로를 멋지다고 느껴요. 이곳에 사는 동안 난 거닐었고 거닐며 생각하며 매일 내 영혼의 힘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코스자, 난 이제 알아요. 이해해요. 우리가 무대에서 연기하건 글을 쓰건 상관없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명예도 광채도 내가 꿈꿨던 것도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거라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믿음을 찾는 거죠. 난 믿음이 있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내 본분에 대해 생각하면 삶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난 왜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고 아직도 몽상과 환영의 혼동 속에서 헤매이고 있어요. 난 믿음이 없고 내 본분이 뭔지 몰라요. 니나 귀를 기울이며 가겠어요. 잘 있어요.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거든 절 꼭 보러 오세요. 약속하는 거죠? 그럼 이만. 그와 악수를 한다. 늦었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여기 있어요. 식사를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나오지 말아요. 저 혼자 가겠어요. 제 마차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분을 데려오신 거죠?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뜨리고리를 보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단편 소설의 소재죠. 네, 사랑해요. 열렬히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좋았어요, 코스자. 기억해요? 얼마나 선명하고 포근하고 유쾌하고 순결한 삶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부드럽고 우아한 꽃 같은 느낌이었죠. 기억나죠?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생명이라는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지구 위에서 생명체들이 사라져버린 지 벌써 수천 세기가 되었건만 저 가엾은 달은 밤마다 부질없이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미 초원에선 학들이 울면서 잠을 깨는 일도 없고 보리수 숲에서는 5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니나 격정적으로 뜨레플레프를 껴안은 다음 유리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누군가 정원에서 그녀를 보고 어머니께 말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화내실 거야. 2분간 말없이 자기 원고를 모두 찢어 책상 밑에 버리고는 오른쪽 문으로 퇴장. 돌은 힘들게 왼쪽 문을 열며 이상한데 문을 잠근 것 같아. 들어와서 안락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는 장애물 넘기로군. 아르까지나 폴리나 안드레네프나 그 뒤에 야코프가 술병 몇 개를 들고 마샤와 등장. 그 뒤로 샤무라이프 뜨리고린 등장. 붉은 포도주랑 보리스 알렉셰이비치의 맥주는 여기 이 테이블에 놓아요. 게임을 하면서 마실 거니까. 자, 앉읍시다, 여러분.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야코프에게 자, 이제 차를 가져와. 촛불을 켜고 카드용 탁자에 앉는다. 샤무라이프 뜨리고린을 찬장으로 데려가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물건입니다. 찬장에서 박제된 갈매기를 꺼내며 당신이 주문하신 거죠? 뜨리고린 갈매기를 바라보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잠시 생각하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른쪽 무대 뒤에서 총소리. 모두 놀란다. 아르까지나 놀라서 무슨 일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진료 가방 안에서 뭔가 터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 문으로 퇴장했다가 잠시 후 돌아온다. 맞아요. 에테르병이 터졌어요. 흥얼거린다. 또다시 그대 앞에 넋을 잃고 서 있네. 아래까지나 의자에 앉으며 놀랐어요. 예전 일이 생각나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눈이 다 침침해졌어요. 돌은 잡지를 뒤적이다가 뜨리고린에게 2달 전에 여기에 한 기사가 났는데 미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뜨리고린의 허리를 잡아 푸트라이트 쪽으로 인도하며 이 문제에 아주 흥미를 느껴서 그런데요. 톤을 낮추며 속삭이듯이 이나 니콜라예브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세요. 콘스탄틴 가브리엘리치가 자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갈매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 긴 시간, 사실 한 번에 읽기에는 그 길이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이 긴 시간에 함께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플라잉 트리 풀트살롱 공개 방송 희곡이 들린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